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기사가 지금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를 먼저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모님들이 모으는 거 아니냐. 이 사모펀드를 이해하려면 그 반대 개념인 공모펀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공모펀드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라면은 사모펀드는 투자 전문 회사인에서 그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모펀드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돈을 모으기 때문에 등록의 규모나 그 아주 크고 그다음에 의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서 사모펀드는 투자신탁업에서 100인 이하 또 증권투자법에서는 49인 이하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의 의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공모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기업이나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좀 적은 대신에 수익률이 낮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모펀드는 벤처기업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 수익성이 높은 반면에 이제 그만큼 위험이 크죠. 예. 이 사모펀드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된 이런 제도로 네, 알고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죠. 많이 활성화된 거죠.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게 허가가 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도입된 새로운 투자 방식인데요. 예. 108조 원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2018년 말 현재 사모펀드 규모가 331조 원으로 이제 3배 이상 급성장을 했고요. 예. 공모펀드는 210조 원에서 214조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모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관은 이제 연금 기관인데요.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그 조국 후보 가족들이 투자했다고 하는 사모펀드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펀드로 2016년 7월에 조성된 걸로 3년 만기 투자 상품입니다. 예.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코링크 PE라는 이제 펀드 운영사에서 판매하는 합법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예.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지만 어쨌든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논란 중에 하나가 약정 금액이 7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예. 실제 납입 금액은 10억 5천만 원이다. 네. 이래서 어떤 편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흔히들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그 비유를 하는데요. 예. 그 마이너스 통장 금액을 2천만 원을 해놨다 그래서 그걸 항상 마이너스 그 대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약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약속에 불과하지 실제 투자 금액은 아닙니다. 그 사모펀드에서 약정 금액과 납입 금액이 다른 이유는 투자할 기업이 생기면 그때 이제 펀드 운영사가 투자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약정해 놓고 6개월 이내에 투자 요청을 했는데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하면 페널티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조국 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6개월이 초과돼서 그 조항마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 가족의 신고된 재산이 55억 원 정도인데 75억 원까지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20억 원가량이 어디 숨겨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야말로 이게 삼류소설 수준도 안 되는 가짜 뉴스입니다. 예. 약정 금액이 75억 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75억 원이 투자된 것이 아니다. 네. 예. 투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더 예. 투자할 수도 있고 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75억 원 한도 내에서 예.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 조 후보자의 아들과 딸도 각 5천만 원씩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를 두고서
환매 수수료를 이용한 편법 증여의 수단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환매 수수료라는 게 이제 펀드를 만기 이전에 중도 환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페널티인데 예. 30 내지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수수료가. 음흠. 그래서 공모펀드에 비해서 사모펀드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이제 절세 또는 이제 변칙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자녀들에게 변칙 증여하려고 했다는 기사는 사모펀드의 운영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낸 가짜뉴스입니다. 예. 사모펀드 투자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고 하나는 이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헤지펀드라고도 하는데 헤지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상호 계약에 의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나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국 교수 가족이 투자했다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환매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펀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를 이용한 탈세나 편법 증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 양도를 5천만 원 이상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편법 증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예. 이런 편법 증여 논란을 예상을 해서 그 만기를 연장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정관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1년씩 1회에 한해서 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조건이 맞으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 또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요즘 세무서가 얼마나 철저하게 세금을 추적하는데 공직자가 편법 증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출자 지분을 양도할 때 기존 투자자들이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금을 받고 자녀들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가 아닌 양도 행위가 됩니다. 예. 이때도 지분을 넘긴 사람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없고 자녀도 또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탈법 행위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탈법 행위를 하면 그때 가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 이 또 조 후보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잖아요. 예, 조 후보 측이 그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친척이 펀드 투자와 관련 조언을 해줬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해명조차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펀드를 운영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가족이면 어떻고 친척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 합법적으로 펀드를 개설하고 합법적으로 투자받고 펀드를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배분하고 세금 낼 것 내면 되지. 그게 누가 하든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투자 전문 회사를 친척이 운영한다고 해서 편법 증여를 하고 탈세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고요. 예. 불법을 저질렀다면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인척관계만으로 범죄 유발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예. 가령 아버지가 투자하는 운영하는 투자사에 아들이 투자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 예.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이 조국 후보의 투자로 인해서 그 3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 자금이 이제 조국 후보의 영향력이 뭐 미쳐서 이렇게 순이익을 낸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소설인데요. 예. 코링크 P는 펀드 관리 회사입니다. 조국 그 가족들로부터만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고객들로부터도 펀드를 모집해서 투자하는 투자 전문 회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53억 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은 코링크라는 그 회사가 다른 사모펀드인 배터리 코어 밸류업 1호로 이제 2017년에 경영권을 인수한 WFM이라는 그 교육업체에서 주식 110만 주가 들어와서 생긴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 것이고요. 사모펀드는 주관사에 이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만 해당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링크 P사의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다른 펀드 투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또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관급 공사를 통해서 뭐 수익을 꽤 올렸다 뭐 이렇게 또 보도가
일부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건 사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뭐 검찰 조사로 밝혀지겠죠. 예. 그래서 웰스 CNT라는 회사인데요. 그게 가로등 이제 전멸기 생산업체인데 예. 작년에 이제 매출이 12억에서 17억으로 5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만일 대통령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정말로 작용을 해서 몇 천억 몇백억 수익이 발생했다면 모를까 겨우 5억 원 매출액 증가한 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정수석 권력 남용 운운하는 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그 기업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추측성 가짜 뉴스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가로등은 관에서 설치하잖아요. 네. 가로등 만드는 회사가 관급공사를 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할 수가 없죠. 사업을. 민간에서 가로등 설치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오늘은 사모펀드 논란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